삶은 어디서 이어지는가?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것이 계속 이어질까를 자주 묻습니다. 죽은 뒤에도 내가 존재할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을 넘어서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독특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나는 없다. 하지만 작용은 이어진다. 즉,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행위의 결과는 끊기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레야식입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론 윤회는 자아가 아니라 업의 흐름이다. 초기 불교에서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연기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반복되고 우리는 윤회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등불 하나가 꺼질 때 다음 등불이 켜진다. 이는 불이 이어지는 것이지 동일한 불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죽음과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연속은 자아의 연속이 아니라 업의 결과입니다. 나는 없지만 내가 만든 작용은 다음 삶의 조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심화 아레야식, 무아 속의 연속성. 대승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 윤회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아레야식이란 쉽게 말해 무의식의 저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억 저장소가 아니라 삶과 삶을 잇는 업의 씨앗이 저장되는 깊은 의식입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야식은 모든 법의 근거가 되며 온갖 종자를 품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경험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음 존재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레야식은 무아의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윤회의 작용을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입니다. 자아의 영혼 없이도 삶은 이어질 수 있다는 해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아의 구조 설명식과 업의 연기적 관계. 유식학에서 아레야식은 업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업의 결과가 의식 속에 저장되고 그 의식이 다시 명색을 조건 짓는 연기의 구조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행은 업의 형성작용, 식은 그 결과를 품는 의식, 명색은 그 결과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의 구조. 이 모든 과정은 실체 없는 흐름입니다. 식은 자아를 저장하지 않고 조건을 저장합니다. 그 조건이 다시 새로운 오온을 구성할 뿐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프로이트와 메를로 퐁티. 서양에서도 무의식과 몸,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사유가 전개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자아가 모르는 자아로 설명했고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몸은 기억하고 말은 육화된 경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아가 단순한 사고의 주체가 아니라 기억과 조건의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의 아레야식 개념은 이러한 서양 철학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접속됩니다.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기억된 작용의 총합일 뿐입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무아와 책임, 변화의 가능성. 아레야식은 무아를 전제로 하지만 행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즉, 내가 없다고 해서 내 행위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심리학과 교육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사람은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조건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아란 방임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입니다. 기억은 흐른다, 자아는 없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통찰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그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레야식은 나를 지우는 이론이 아니라 나 아닌 것으로부터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무아의 철학은 가장 깊은 책임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세계, 기세관과 무아론.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실제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자주 묻게 되는 문제입니다. 길거리의 소음, 하늘의 구름, 누군가의 목소리, 내 눈앞에 보이는 나무. 이 모든 것은 과연 외부에 있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나의 인식에 의해 구성된 것일까요?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한 독특하고 정교한 사유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세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가 단단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인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관계적 장이라는 통찰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기세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의 구조와 자아의 해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세계관 세간의 삼중 구조. 초기 불교에서 세간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세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유정세간 감정을 가진 생명들의 세계, 중생세간 생사윤회를 겪는 존재들, 기세간 존재들이 살아가는 물질적 환경. 이중 기세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거주하는 세계이며 불교에서는 이 세계 또한 실체가 아닌 조건적 존재로 봅니다. 즉,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강도 인연에 의해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연기의 논리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세관은 결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유정의 업에 의해 구성된 세계입니다. 대승불교의 확장유식학의 세계 구성론. 대승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 세계를 더욱 급진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세치는 유가사지론에서 3세간 이론을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유정세간 아래야식, 저장의식 안에 업의 씨앗이 담겨 있고, 기세간 그 업의 작용이 외부 세계로 전개되어 나타나는 장, 중생세간 그 장에서 인연을 맺는 존재들의 세계. 여기서 핵심은 기세간조차 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세간은 실제하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깊은 층, 특히 아래야식에 저장된 업력에 의해 드러나는 공통된 인식의 장입니다. 이 사유는 현대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세계인식론과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뇌의 해석을 통해 필터링된, 구성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논리 세계는 조건이며 나 또한 조건이다. 기세관이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의 교차점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조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계가 변화하면 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아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흐름 속에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조차 기세관이라는 세계 구성의 반영일 뿐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후설과 메를로 퐁티. 서양 현상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유가 나타납니다. 후설은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지각과 의식의 구조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메를로 퐁티 또한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몸을 통한 지각의 장이며 그 자체가 의식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양 철학에서도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물리적 설명을 넘어서 주체의 조건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환경, 조건, 그리고 나의 변화. 기세간의 사유는 오늘날 인간의 삶에도 깊은 함의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속한 조건들의 결과일 뿐이다. 조건이 바뀌면 너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통찰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정서도 성격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연한 자아가 곧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합니다. 세계와 자아는 둘이 아니다. 기세간의 논리는 단지 세계가 조건이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를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자 한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기세가는 조건이다. 이 한 문장은 곧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자아는 조건 속에서 변화하는 열린 가능성이다. 이것이 무아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